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원숭이띠라면 올해가 어떤 해가 될지, 혹은 원숭이띠를 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그들의 운세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원숭이띠는 이것을 껴야 팔자에도 없던 큰 돈이 들어옵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어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하나 잘 들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먼저 원숭이띠의 성격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중에 원숭이띠인 분들은 스스로 이런 점들을 느끼실지도 몰라요. 원숭이띠는 똑똑하고 재치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문제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해결하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하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넘쳐나다 보니 가끔은 산만해지고 장기적인 목표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숭이띠가 흔히 경험하는 재물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크게 올라갈 때가 있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5년은 원숭이띠에게 어떤 해가 될까요? 2025년은 을사년, 즉 나무와 불이 결합된 해입니다. 이 조합은 성장을 상징하는 나무와 열정을 나타내는 불이 만나 원숭이띠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나무는 원숭이띠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더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불은 그런 아이디어를 재물로 전환하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런 해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니니 기회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욕심을 너무 부리거나 성급한 결정을 내리면 오히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시다면, 아, 올해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원숭이띠가 껴야 할 행운의 보석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숭이띠가 올해 정말 큰 돈을 벌고 싶다면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행운의 아이템을 활용하면 재물운의 상승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황수정은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원숭이띠에게 올해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이 보석은 금전적인 문제에서 행운을 부르고 재물을 끌어들이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호환석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 보석은 여러분의 재물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칫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올해처럼 기회가 많아지는 해에는 돈이 들어오는 만큼 나갈 일도 많아질 수 있으니 호환석은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더해 루비는 여러분의 열정을 더 키워주고 큰 목표를 이루는데 강한 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수정은 재물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직관력과 판단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보석들의 조합은 단순히 예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운을 바꾸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석은 단순히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석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목걸이로 착용하는 거예요. 목걸이를 착용하면 보석이 심장 가까이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재물운뿐만 아니라 건강운도 함께 강화됩니다. 또는 반지로 착용해서 손가락의 기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손가락마다 각각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재물운을 강화하고 싶다면 중지나 약지에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팔찌로 활용하는 것도 대세죠. 팔찌는 하루 종일 피부와 접촉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남동쪽 방향에 보석을 배치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남동쪽은 풍수적으로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 보석을 잘 보관하면 그 기운이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보석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작은 보석함에 보관해두고 주기적으로 정화하면 에너지가 끊임없이 유지됩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금 장신구를 어떻게 활용하면 원숭이띠의 재물운과 전반적인 운세를 더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금은 예로부터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소재로 원숭이띠와 같은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금 장신구는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아이템이 아니라 적절히 활용하면 재물운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우선 금 장신구가 원숭이띠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게요. 원숭이띠는 창의적이고 재치 있는 성향 덕분에 재물 기회를 빠르게 잡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이런 장점도 에너지가 너무 분산되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금 장신구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금은 그 자체로 불을 상징하기 때문에 금 장신구를 착용하면 재물운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금이 원숭이띠의 에너제틱한 기운과 잘 어우러져 금전적인 기회를 확장시켜줘요. 그리고 금속의 안정적인 특성은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고 중요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죠. 여러분 중에 요즘 에너지가 산만한 것 같고 재물운도 흩어지는 느낌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금 장신구를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금 장신구 중에서도 반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반지는 손가락마다 다른 에너지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어디에 착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손 검지에 금반지를 착용하면 리더십과 재물 기회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검지는 행동력과 결단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거나 투자, 계약 등과 관련된 일에 집중해야 할 때 특히 효과적이에요. 왼손 약지에 금반지를 착용하면 장기적인 재정 안정과 가정 내 화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지속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내가 돈을 잘 벌지만 오래 못 간다거나 돈이 나갔다 들어오는 게 너무 불규칙하다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금반지를 선택할 때는 황수정이나 호환석 같은 보석이 삽입된 디자인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황수정은 재물운을, 호환석은 안정적인 재물 흐름을 보조하기 때문에 이 두 보석과 금의 조합은 그야말로 완벽합니다. 그럼 반지를 언제, 어떻게 착용해야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단순히 끼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재물 기운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금반지를 착용하면 금전적 기운을 더 효과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지를 끼고 나가면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약을 맺거나 결정적인 미팅을 앞두고 있다면 금반지를 착용하세요. 금의 에너지가 기운을 집중시켜 결과를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귀걸이 활용법을 알아볼게요. 귀걸이는 얼굴 주위의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좋은 인연과 기회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디자인으로는 둥근 형태의 금 귀걸이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여기에 루비가 장식된 귀걸이는 안정과 열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루비는 여러분의 목표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귀걸이는 중요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돋보이게 하고 좋은 인연을 맺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나 인간관계에서 성공을 기대하신다면 꼭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목걸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목걸이는 길이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집중력이 필요할 때 짧은 금 목걸이를 착용하세요.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나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효과적입니다. 긴 금 목걸이는 재물의 전반적인 흐름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목걸이의 펜던트로는 황수정이나 자수정을 선택하세요. 황수정은 재물운을 극대화하고 자수정은 판단력을 높여 재정적 결정을 더 명확하게 만듭니다. 금 장신구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을 짚어볼게요. 금은 강한 에너지를 가진 소재인 만큼 과도하게 사용하면 기운의 흐름을 막거나 왜곡할 수 있습니다. 적절히 보석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금 장신구가 너무 많으면 에너지가 오히려 지나치게 흩어질 수 있어요.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사용하세요. 그리고 금 장신구에 보석을 더하면 금속의 강한 기운을 중화시키고 더 부드럽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장신구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집안의 남동쪽이나 동쪽 방향에 보관하면 풍수적으로도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2025년 2월 원숭이띠의 운세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다룬 보석과 금 장신구 활용법이 연중 전반에 대한 큰 틀이었다면 이번에는 한 달간의 운세와 실질적인 행동 지침에 대해 다룰게요. 특히 년도별 원숭이띠의 세부 운세도 함께 정리했으니 자신의 나이대에 해당하는 내용을 꼭 참고해 주세요. 잘 들어보시면 2월 한 달을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야 할지 분명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원숭이띠의 나이 대별 운세를 살펴볼게요. 모두에게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각각의 세대에 맞는 특징적인 운세가 따로 존재합니다. 1968년생 올해 57세를 맞이하신 분들은 2월에 안정적인 재물운과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안정성 있는 투자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주식보다는 부동산이나 저위험 투자 상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처럼 좋은 운이 들어와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특히 관절이나 소화기 관련 질환을 주의하세요. 1980년생 45세를 맞은 원숭이띠 분들께는 커리어 확장과 함께 재물 기회가 크게 열릴 운세입니다. 이 시기에는 인간관계에서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으니 사람들과의 만남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중요한 미팅이나 행사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자신감을 보여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의 새로운 제안이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재물운을 끌어올릴 기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1992년생 33세를 맞은 분들에게 2월은 도전과 변화의 시기입니다. 사업운이 특히 상승하니 창업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아주 적기입니다. 다만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충분한 준비와 조사를 바탕으로 실행에 옮기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아이템을 준비하거나 투자 방향을 검토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2004년생 21세는 인생에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는 시기죠. 학업과 첫 직장이라는 중요한 변화의 기회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2월에는 특히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에 유리한 운이 들어오니 학교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다져보세요.
여러분이 가볍게 주고받은 대화가 나중에 큰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답니다. 2016년생 마지막으로 9세 어린이들은 이 시기에 집중력이 상승하여 학업에서 큰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잘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순히 공부해라 라는 말보다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아이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모든 원숭이띠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2월의 특별 조언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앞서 다룬 것처럼 금 장신구는 원숭이띠의 재물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황수정과 같은 보석이 삽입된 금 반지나 목걸이를 착용하고 중요한 순간에 에너지를 끌어올리세요. 예를 들어 투자 상담이나 계약 자리에서는 오른손 검지에 금반지를 착용하면 리더십과 재물 기운이 상승합니다. 재물운을 아무리 끌어올려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겠죠? 특히 2월에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에너지가 쉽게 소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라도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2월은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달입니다. 하지만 만약 감정을 앞세운다면 좋은 인연도 놓칠 수 있어요. 중요한 자리에서 감정이 동요될 때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2월에 실천하면 좋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2월에는 특히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에 운세가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간대에 중요한 일들을 시작하거나 금 장신구를 착용하여 에너지를 극대화하세요. 그리고 모임, 행사, 회의 등 중요한 자리에는 가능한 한 참석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숭이띠는 재치 있고 다재다능하지만 가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도하다가 에너지를 분산시키곤 합니다. 이번 2월에는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를 정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이제까지 2025년 원숭이띠의 운세와 금 장신구 및 보석 활용법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정말 중요한 실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작은 디테일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2025년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2025년은 원숭이띠에게 기회가 넘치는 해입니다. 을사년의 나무와 불의 기운이 원숭이띠의 창의력과 열정을 키워주고 그 에너지가 재물운 상승으로 이어지게 하는데요. 이 좋은 흐름을 잘 활용하려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은 원숭이띠의 활발한 에너지와 만나 재물 기회를 극대화합니다. 여기에 황수정, 호환석, 자수정 같은 보석을 함께 사용하면 금의 강한 기운이 보석의 섬세한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어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장신구를 착용하거나 보석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풍수적 배치를 통해 집안과 생활 공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남동쪽은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보석이나 금 장신구를 이곳에 두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2025년의 재물운이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쉬운 것 같죠? 하지만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가이드를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오른손 검지에 금반지를 착용하면 리더십과 재물 기회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 약지에 착용하면 장기적인 재정 안정과 가정 내 화합에 도움을 줍니다. 목걸이는 펜던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수정 펜던트는 재물운을,
자수정 펜던트는 판단력을 강화해줍니다. 짧은 목걸이는 집중력을 높이고 긴 목걸이는 재물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금 귀걸이에는 루비 같은 보석을 함께 사용하면 열정과 목표 달성의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모임이나 행사에서는 귀걸이를 활용해 얼굴 주위의 에너지를 활성화하세요. 둘째, 남동쪽은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방향입니다. 보석함에 황수정, 호환석 등을 담아 남동쪽에 두고 항상 깨끗하고 빛나게 관리하세요. 보석은 깨끗함이 생명입니다. 먼지가 쌓이거나 관리가 소홀하면 에너지가 약해질 수 있으니 작은 보석함에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정화하세요. 셋째, 금 장신구와 보석은 중요한 순간에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계약 미팅, 투자 상담 시 착용할 때 오전 9시에서 11시 재물운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간대 활용하며 중요한 행사에서는 귀걸이와 반지를 함께 착용합니다. 이제 원숭이띠의 2025년 재물운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조금 더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금 장신구와 보석 활용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운을 끌어당기고 기회를 확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풍수적 원칙을 지켜 보석과 장신구를 착용하거나 배치하면 그 효과는 2배 이상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착용한다고 정말 달라질까? 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한 작은 변화로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많은 분들께도 귀한 정보를 나눠주세요. 세상은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더 풍요로워지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아니,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행운과 기회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빛나는 순간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원숭이띠라면 올해가 어떤 해가 될지, 혹은 원숭이띠를 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그들의 운세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원숭이띠는 이것을 껴야 팔자에도 없던 큰 돈이 들어옵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어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하나하나 잘 들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먼저 원숭이띠의 성격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중에 원숭이띠인 분들은 스스로 이런 점들을 느끼실지도 몰라요. 원숭이띠는 똑똑하고 재치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문제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해결하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하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넘쳐나다 보니 가끔은 산만해지고 장기적인 목표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숭이띠가 흔히 경험하는 재물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순간적으로 크게 올라갈 때가 있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5년은 원숭이띠에게 어떤 해가 될까요? 2025년은 을사년, 즉 나무와 불이 결합된 해입니다. 이 조합은 성장을 상징하는 나무와 열정을 나타내는 불이 만나 원숭이띠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나무는 원숭이띠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더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불은 그런 아이디어를 재물로 전환하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런 해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니니
기회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욕심을 너무 부리거나 성급한 결정을 내리면 오히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시다면, 아, 올해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원숭이띠가 껴야 할 행운의 보석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숭이띠가 올해 정말 큰 돈을 벌고 싶다면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행운의 아이템을 활용하면 재물운의 상승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황수정은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원숭이띠에게 올해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이 보석은 금전적인 문제에서 행운을 부르고 재물을 끌어들이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호환석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 보석은 여러분의 재물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자칫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올해처럼 기회가 많아지는 해에는 돈이 들어오는 만큼 나갈 일도 많아질 수 있으니 호환석은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더해 루비는 여러분의 열정을 더 키워주고 큰 목표를 이루는데 강한 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수정은 재물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직관력과 판단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보석들의 조합은 단순히 예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운을 바꾸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석은 단순히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석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목걸이로 착용하는 거예요. 목걸이를 착용하면 보석이 심장 가까이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재물운뿐만 아니라 건강운도 함께 강화됩니다. 또는 반지로 착용해서 손가락의 기운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손가락마다 각각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재물운을 강화하고 싶다면 중지나 약지에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팔찌로 활용하는 것도 대세죠. 팔찌는 하루 종일 피부와 접촉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의 남동쪽 방향에 보석을 배치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남동쪽은 풍수적으로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 보석을 잘 보관하면 그 기운이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보석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작은 보석함에 보관해두고 주기적으로 정화하면 에너지가 끊임없이 유지됩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금 장신구를 어떻게 활용하면 원숭이띠의 재물운과 전반적인 운세를 더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금은 예로부터 부와 풍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소재로 원숭이띠와 같은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에게 특히 잘 맞습니다. 금 장신구는 단순히 멋을 내기 위한 아이템이 아니라 적절히 활용하면 재물운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우선 금 장신구가 원숭이띠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게요. 원숭이띠는 창의적이고 재치 있는 성향 덕분에 재물 기회를 빠르게 잡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이런 장점도 에너지가 너무 분산되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금 장신구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금은 그 자체로 불을 상징하기 때문에 금 장신구를 착용하면 재물운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금이 원숭이띠의 에너제틱한 기운과 잘 어우러져 금전적인 기회를 확장시켜줘요. 그리고 금속의 안정적인 특성은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고 중요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죠. 여러분 중에 요즘 에너지가 산만한 것 같고 재물운도 흩어지는 느낌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금 장신구를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금 장신구 중에서도 반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반지는 손가락마다 다른 에너지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어디에 착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손 검지에 금반지를 착용하면 리더십과 재물 기회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검지는 행동력과 결단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거나 투자, 계약 등과 관련된 일에 집중해야 할 때 특히 효과적이에요. 왼손 약지에 금반지를 착용하면 장기적인 재정 안정과 가정 내 화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지속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내가 돈을 잘 벌지만 오래 못 간다거나 돈이 나갔다 들어오는 게 너무 불규칙하다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금반지를 선택할 때는 황수정이나 호환석 같은 보석이 삽입된 디자인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황수정은 재물운을, 호환석은 안정적인 재물 흐름을 보조하기 때문에 이 두 보석과 금의 조합은 그야말로 완벽합니다. 그럼 반지를 언제, 어떻게 착용해야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단순히 끼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재물 기운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간대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금반지를 착용하면 금전적 기운을 더 효과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지를 끼고 나가면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약을 맺거나 결정적인 미팅을 앞두고 있다면 금반지를 착용하세요. 금의 에너지가 기운을 집중시켜 결과를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귀걸이 활용법을 알아볼게요. 귀걸이는 얼굴 주위의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좋은 인연과 기회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디자인으로는 둥근 형태의 금 귀걸이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여기에 루비가 장식된 귀걸이는 안정과 열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루비는 여러분의 목표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귀걸이는 중요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돋보이게 하고 좋은 인연을 맺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나 인간관계에서 성공을 기대하신다면 꼭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목걸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목걸이는 길이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집니다. 집중력이 필요할 때 짧은 금 목걸이를 착용하세요.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나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효과적입니다. 긴 금 목걸이는 재물의 전반적인 흐름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목걸이의 펜던트로는 황수정이나 자수정을 선택하세요. 황수정은 재물운을 극대화하고 자수정은 판단력을 높여 재정적 결정을 더 명확하게 만듭니다. 금 장신구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을 짚어볼게요. 금은 강한 에너지를 가진 소재인 만큼 과도하게 사용하면 기운의 흐름을 막거나 왜곡할 수 있습니다. 적절히 보석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금 장신구가 너무 많으면 에너지가 오히려 지나치게 흩어질 수 있어요.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사용하세요. 그리고 금 장신구에 보석을 더하면 금속의 강한 기운을 중화시키고 더 부드럽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장신구는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집안의 남동쪽이나 동쪽 방향에 보관하면 풍수적으로도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2025년 2월 원숭이띠의 운세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다룬 보석과 금 장신구 활용법이 연중 전반에 대한 큰 틀이었다면 이번에는 한 달간의 운세와 실질적인 행동 지침에 대해 다룰게요.
특히 년도별 원숭이띠의 세부 운세도 함께 정리했으니 자신의 나이대에 해당하는 내용을 꼭 참고해 주세요. 잘 들어보시면 2월 한 달을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야 할지 분명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원숭이띠의 나이대별 운세를 살펴볼게요. 모두에게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각각의 세대에 맞는 특징적인 운세가 따로 존재합니다. 1968년생 올해 57세를 맞이하신 분들은 2월에 안정적인 재물운과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안정성 있는 투자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주식보다는 부동산이나 저위험 투자 상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처럼 좋은 운이 들어와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특히 관절이나 소화기 관련 질환을 주의하세요. 1980년생 45세를 맞은 원숭이띠 분들께는 커리어 확장과 함께 재물 기회가 크게 열릴 운세입니다. 이 시기에는 인간관계에서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으니 사람들과의 만남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중요한 미팅이나 행사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자신감을 보여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의 새로운 제안이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재물운을 끌어올릴 기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1992년생 33세를 맞은 분들에게 2월은 도전과 변화의 시기입니다. 사업 운이 특히 상승하니 창업을 계획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아주 적기입니다. 다만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충분한 준비와 조사를 바탕으로 실행에 옮기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아이템을 준비하거나 투자 방향을 검토할 때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2004년생 21세는 인생에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는 시기죠. 학업과 첫 직장이라는 중요한 변화의 기회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2월에는 특히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에 유리한 운이 들어오니 학교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다져보세요. 여러분이 가볍게 주고받은 대화가 나중에 큰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답니다. 2016년생 마지막으로 9세 어린이들은 이 시기에 집중력이 상승하여 학업에서 큰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부모님이 잘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순히 공부해라 라는 말보다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아이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모든 원숭이띠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2월의 특별 조언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앞서 다룬 것처럼 금 장신구는 원숭이띠의 재물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황수정과 같은 보석이 삽입된 금 반지나 목걸이를 착용하고 중요한 순간에 에너지를 끌어올리세요. 예를 들어 투자 상담이나 계약 자리에서는 오른손 검지에 금반지를 착용하면 리더십과 재물 기운이 상승합니다. 재물운을 아무리 끌어올려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겠죠? 특히 2월에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에너지가 쉽게 소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라도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2월은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달입니다. 하지만 만약 감정을 앞세운다면 좋은 인연도 놓칠 수 있어요. 중요한 자리에서 감정이 동요될 때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2월에 실천하면 좋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2월에는 특히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에 운세가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간대에 중요한 일들을 시작하거나 금 장신구를 착용하여 에너지를 극대화하세요. 그리고 모임, 행사, 회의 등 중요한 자리에는 가능한 한 참석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숭이띠는 재치 있고 다재다능하지만 가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도하다가 에너지를 분산시키곤 합니다. 이번 2월에는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를 정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이제까지 2025년 원숭이띠의 운세와 금 장신구 및 보석 활용법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정말 중요한 실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작은 디테일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2025년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2025년은 원숭이띠에게 기회가 넘치는 해입니다. 을사년의 나무와 불의 기운이 원숭이띠의 창의력과 열정을 키워주고 그 에너지가 재물운 상승으로 이어지게 하는데요. 이 좋은 흐름을 잘 활용하려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은 원숭이띠의 활발한 에너지와 만나 재물 기회를 극대화합니다. 여기에 황수정, 호환석, 자수정 같은 보석을 함께 사용하면 금의 강한 기운이 보석의 섬세한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어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장신구를 착용하거나 보석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풍수적 배치를 통해 집안과 생활 공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남동쪽은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보석이나 금 장신구를 이곳에 두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2025년의 재물운이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쉬운 것 같죠? 하지만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가이드를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오른손 검지에 금반지를 착용하면 리더십과 재물 기회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 약지에 착용하면 장기적인 재정 안정과 가정 내 화합에 도움을 줍니다. 목걸이는 펜던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수정 펜던트는 재물운을, 자수정 펜던트는 판단력을 강화해 줍니다. 짧은 목걸이는 집중력을 높이고 긴 목걸이는 재물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금 귀걸이에는 루비 같은 보석을 함께 사용하면 열정과 목표 달성의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모임이나 행사에서는 귀걸이를 활용해 얼굴 주위의 에너지를 활성화하세요. 둘째, 남동쪽은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방향입니다. 보석함에 황수정, 호환석 등을 담아 남동쪽에 두고 항상 깨끗하고 빛나게 관리하세요. 보석은 깨끗함이 생명입니다. 먼지가 쌓이거나 관리가 소홀하면 에너지가 약해질 수 있으니 작은 보석함에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정화하세요. 셋째, 금 장신구와 보석은 중요한 순간에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계약 미팅, 투자 상담 시 착용할 때 오전 9시에서 11시 재물운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간대 활용하며 중요한 행사에서는 귀걸이와 반지를 함께 착용합니다. 이제 원숭이띠의 2025년 재물운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조금 더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금 장신구와 보석 활용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운을 끌어당기고 기회를 확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풍수적 원칙을 지켜 보석과 장신구를 착용하거나 배치하면 그 효과는 2배 이상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착용한다고 정말 달라질까? 라고 의심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한 작은 변화로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많은 분들께도 귀한 정보를 나눠주세요. 세상은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더 풍요로워지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아니,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행운과 기회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빛나는 순간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